지금 점수가 마지막 점수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너무 못 푸신 학생들은 12번 유형 같은 거는 과천중앙고에서 객관식 마지막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객관식 거의 마지막이 됩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했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함수로서, 두 번째는 지금처럼 1대1. 함수로서 그래프가 저희가 가능해지려면 x축에 있는 정의역이 모두 대응이 돼야 되고, 그리고 x가 두 군데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했던 방법이 뭐겠냐?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원 같은 게 있으면 선을 봤을 때 두 개 값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함수로서 정의성을 보는 거고,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x축 평행하게 선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평행하게 선을 봐서. 보시면은 1번 같은 형태는 이렇게 선을 봤을 때 y값 하나에 x가 두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 1대1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게 상수함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5번도 당연히 안 되는 얘는 3차함수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3번하고 4번이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4번만 1대1 대응이고요. 3번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을 보시자면, 모든 공역이 치역과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 형태가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y예요, y. 이 그래프가 모든 y값에 대응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쪽 함수는 음수인 y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도 안 되고. 네? 0도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y값이 모두 나와야 돼요. 네. 실수 전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쉬운 기본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역함수 gb 값을 알고 싶어요. gb 값. 근데 난 모르겠으니까 뭐 k라고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역함수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판단법은 원래 함수와의 관계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원래 함수와. 그러면은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내가 이것 값을 알고 싶은 건 맞는데 스위치를 하시는 거예요. k, b 이렇게. k, b. 나가면은 그래프에서 거꾸로, 자, 그래프를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답을 같이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k 값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왼쪽에서 보는 거야. 뭐? b부터. 이쪽에 있는 b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b가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부위가 여기가 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값이 일단은 뭐라는 거? k라는 거. k라는 거.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직선 자체가 지금 뭐죠? y는 x다 보니까 이 k 값을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넣는 거 잘 봐요. 여기다 넣는 거, 여기다 다시 넣어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이것도 k여야 되는데 여기 나올 거예요. 얼마예요? C.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C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유리함수죠. 실파 보세요. 유리함수 하실 때 이거 원래는 뭐야 나누기인가? 이거 해야 되죠? 안 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c가 되는 s 플러스 c가 0이 되는 값, 얘가 정근선이고요. 자, 두 번째,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얘네만 보면은 나누면 얼마죠? 서연아? A. 그 A가 y입니다. 정선 이렇게 두 가지 구하시는 거예요. x 플러스 C가 왜 여기라고요? 네? x 플러스 C가 왜 여기라고요? 네? x 플러스 C가 왜 여기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정근선을 하실 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이게 정근선 얼마였어요? 네, 분모가 0이 되는 게 정근선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정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A와 C를 접근하지 않으셔도 정리하지 않고 푸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정리하지 않아요. 저도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그냥 Y는 마이너스 2, X는 1 이렇게 해서 A와 C를 먼저 구하시겠습니다. A는 그렇다면 뭐 바로 나왔고요. 마이너스 2, C는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안 구한 게 뭐죠? B죠? B죠? 맞아?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하나를 더 줘요. 지나는 점의 위치를 찾아야죠. 그래프성에서. 지나는 점 어딜 줬어요? 거기까지만 됐다 보면 점이 나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x, y 축이 모두 존재하는 항상 2,0을 줬단 말이에요. 2,0. 됐어요? 2,0을 줬기 때문에 이 식에다 일단 a, c는 나중에 대입식으로 한번 넣어서 식을 정리해보면 0은 2 플러스 c 분의 2a 플러스 b의 식입니다. 여기서도 원래는 값을 다 넣으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분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무니까를 떠나서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인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이 분수 자체가 0이 되려면 뭐가 0이 돼야 된다? 네, 분자만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도 신경 써야 되는 거 그게 분자만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예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가 얼마다? 4다. 이렇게 그냥 감산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답은 1이라고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빨라도 돼요. 허둥지둥 안 걸어도 돼. 여러분이 아직 문제를 푸는 내용은 배웠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나 그런 걸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뿐이라는 거. 참고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계산은 엄청 못해요. 덧셈도 잘 못하고. FN이라는 지금 명칭은 간단한 이런 식으로 함수나 또는 집합 쪽에서 저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약수의 합이 되잖아요. 약수의 합. 그럼 얘를 너희가 모를까봐 하나 더 들어줬을 뿐이고 4라고 하는 거의 약수는 1, 2, 4인데 더해서 약수 7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럼 얘가 정식은 합성 함수가 되겠습니다. 합성 함수지만 여러분은 어려울 필요가 없죠. 이 안에 거를 보시면 5의 약수는 1과 5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더해서 6이 돼서 F6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F6은 약수가 1, 2, 3, 6만 존재하므로 얘네들의 합을 10 해주시면 그냥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쉽게 푸신 학생도 있을 테고 당황하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늘상 좀 풀다 보면 원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아, A, B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자를 구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시켜보라 이거예요. A, B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F 2분의 1을 원한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키는 대로 6번 타입은 일단 fx는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제 합성함수 gf와 fg인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그게 먼저 아셔야 되죠. 합성함수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좀 독특하게 한 번씩 성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일반적으로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당연히 x 대신에 쓰였을 뿐이에요. x 대신에 x 자리에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식을 풀어보면 요 식 x 자리에다가 이 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x 자리에 gx식을 넣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A 값에 상관없이 이쪽은 지워지실 테고, 그래서 뭐 한쪽을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2B는 1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침착하게 일단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2분의 1을 구하고 싶더라.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원래 식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 A 플러스 B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양쪽에다 뭘 곱하자? 2분의 1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각값의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다. 맞나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좀 안 시켜보고 얘는 그냥 어차피 2분의 1씩 곱하면 그냥 정답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쌤, 네요. 6번이요. 네, 그 G가 fx하고 f가 gx하고 같으니까 위에 식 두 개 갖다 해서 아니지. 여기 안 나오나면? 아니지. 이거는 합성함수가 같다는 거지. 지금 이 말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지금 이 과천고 시험 범위가 집합이 안 들어가고 함수 들어가긴 했구나. 근데 이런 말은 좀 곡해 해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fx랑 gx랑 같을 수 있니? 막말로 너희들이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x제곱과 xc 같을 수 있니? 맞죠? 같을 수는 없어요. 원래 이 말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는 는이라는 표현은 우리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만난다라는 표현이 원래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점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 존재할 수 있느냐? 정의역을 0하고 1밖에 안 줬을 때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근데 나중에 너희가 1학년을 벗어나게 되면 정의역의 제한을 웬만하면 숫자적 정으로 주지 않고 실수 범위로 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 이거는 지금 아니야. 일단은 이게 전혀 틀린 말이라는 거. 문제를 보시면 돼요. 아직 문제는 조금 익숙치 않은 편이지. 질문하는 태도는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찾는 것보다는.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선생님은 미처 말했지만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 형태는
정리를 잘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셔도 돼. 똑바로 써. 왜냐면은 계산을 하다 보면 나는 계산을 못 해가지고 더 안 하고 정확하게 보는 법을 연습했을 뿐이야.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계산을 정말 못해요. 지금 계산기 쓰고 있었어. 어떻게 보시면 되냐? 얘나 그려야 되죠? 그려야 되잖아. 맞지? 지금 보면 뭐 어느 점을 지난다, 축 뭐 어떻게 될때 막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0되는 값 2 계수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보신다고. 근데 어설프게 그래프를 선생님만 이렇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 칠판 다시 보시고 얘가 이런 식이든가 이런 식이든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K값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그걸 결정하는 거를 이 디귿번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기억번 정의역은 x가 2인 실수 2가 아닌 실수다. 맞죠? 점근선에선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예 숫자적으로 정의되지 않고요. 2번 점근선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면서 니은번은 틀렸죠.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접근하셔도 니은을 다 제거하시면 1번 아니면 3번까지 찍어야겠더라. 원래 퍼펙트하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수학도 확률이니까 확률을 높이시고 정확하게 1, 3번을 찍으면 되는데 자 디귿번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K가 음수랍니다. 음수라네요. 그럼 2, 4분면을 지났냐고 물어보네요. 맞아요. 그렸나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판단할 거는 여기던가 여기던가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저는 판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2를 제외한 어느 적당한 숫자를 넣습니다. 그런데 가장 만만한 게 뭐가 있느냐? x는 0이라는 값이 하나씩 보이나요? x에다 여기도 0을 넣어요. 0을 넣어보면 y에 대한 값이 뭐가 나오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k 맞나요? 괜찮나요? 괜찮아? 괜찮으면 이 값 자체가 지금 k가 무슨 값이래요? 음수래죠? 음수잖아. 음수래매 디귿번에서 음수래매. 그럼 이 값 자체는 무슨 값이겠어? 양수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y 절편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 거예요. y 절편.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 함수가 지금 얘 마이너스 1입니다. 한 이쯤에 지난다는 거잖아. 양수점을 지난다고. 이해돼? 이해되니? 그러면은 지날 수 있는 상황이 요거밖에 없겠죠. 잘 봐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되고. 알겠어? 여기는 정확하게 y 절편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잘못해버려서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고 0과 적은 요 위치를 만나면 2, 3분면은 안 지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y절편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y절편을. 이 4분면 지나는 문제는 우리가 절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라고 해도 조금 더 시험은 계속 쳐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내신 인증 테스트인 거 알죠? 원래는 학원 다니는 사람 다 처음이야? 다 처음 다니니? 내신 인증 테스트 있잖아 우리 학원. 시험 추석 지나면 한 2, 3주 전부터 2주 또는 내지 3주 전부터 매주 이제 이거랑 비슷한데 1시간 시험을 쳐. 1시간 시험을 치면 자기 답안지 주고 옆방에 조교가 기다리지. 조교한테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너무 안 쳐. 너무 안 치고 참여율이 너무 적어져서 원래 3회를 진행하던 거를 2회를 축소시키려고 지금. 왜냐면은 우리 조교도 우리도 그런 걸 자체를 다 너희들로 대화 학업비를 다 내서 애들 돈 주고 쓰는 건데
애들이 자꾸 자고 있잖아. 너희들 시험 안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싸리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다. 내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12번은 정말로 좀 나올 것 같은 유형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수의 전체적인 판단이나 형태들을 잘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지 않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더 보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보시면은 만족스럽겠습니다. 보시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fx 자체가 이제부터 우리가 1차 또는 2차 형태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함수를 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거 겁을 먹어버리는데 자,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문, 이과 공통적으로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원함수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정확하게 y는 x의 거울처럼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쪽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절대로 직접적으로 넓이를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안 나와요. 미적분 원에서 그렇고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함수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에 2배를 해주시는 게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역함수 자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2배가 될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래프를 가지고 당연히 들어갈 건데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갈 건데 가장 기준성이 하나 되는 것은 y는 x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를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가장 빠르고 문제 해결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고 지금 보면은 x가 2라는 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2라고 해서 기준점을 그리시고 2보다 작을 때는 2x 즉 기울기가 얘보다 큰 함수예요. 큰 함수다 보니까 이쪽 함수는 2보다 작을 때는 이쪽은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까지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를 넘어가고 나서는 3분의 1, 즉 기울기가 작은 함수죠. 기울기가 작은 함수예요. y는 x 1짜리 기울기보다 작은 함수라고요. 이쪽 함수는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함수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당연히 될 건데 역함수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쪽 넓이를 구하시고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이고 깜짝이야. 지금 먼저 여기 교점 상황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2를 넣었을 때는 4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보세요. y는 x랑 이 아래쪽 함수랑 교점이에요. y는 x랑 요 아래쪽, 왜냐면 위쪽 함수는 0에서 교점이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x는 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5고 이 5를 제발 여기다 넣는 학생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5를 넣으신다면 어차피 y는 x랑의 교점이기 때문에 x좌표는 y좌표랑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접근하신 학생이라면 1학기 때 배웠던 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정식 버전이 있고요. 일단은 바로 보시면 이건 기울기 1짜리예요. 기울기 1짜리라고요.
기울기 일자리는 45도고 45도란 말이에요.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든가 뭐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5기 때문에 여기가 5라면 여기도 5라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그럼 여기 길이도 구해야 돼요. 즉 높이라고 하는 부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못 적용하시면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식의 풀이는 그나마 한쪽이 편하게 나왔기 때문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대비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점에 대한 삼각형을 그냥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세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 0,0과 2,4와 x 자리, y 자리 바꾸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쪽을 0,0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 아시는 학생은 다시 아시겠죠? 지켜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0,0이 아닐 때는 과천중앙고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볼 거죠? 마지막 문제 풀이할 때 0,0이 아닐 때 0,0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점이 있으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해주시고 2분의 1 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면 대각선 이쪽 곱하면 10이고 이쪽 곱하면 얼마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니? 10이죠? 됐죠? 이렇게 바로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원을 다닌다면, 배웠다면, 세점을 안다면. 이거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대학교 거예요. 이제 아르케도 나왔었고, 알게 모르게 많이. 마지막 정답까지 집중하시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동영상 남겨드리고, 여러분이 아르케를 배웠던 학생들은 1학기 책을 보시면 있는 내용일 뿐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요점 넓이가 5기 때문에 정답을 5라고 하시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할 거는 계속부터 얘기했지만 이렇게 역함수까지 포함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 10이라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뭘 구하는지 계속 긴장을 하시고, 아니면은 한글말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항상 역함수랑 둘러싸인 거는 말로 써주면 뭐야, 둘러싸인 거에 2배다, 2배 문제다. 내가 써줘야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3번은 일단 보시면 y는 fx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기억 아까 뭐 fx는 유리함수 거리고 나 이미 가나다를 줌으로써 그냥 아까 계속 유리함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A, B, C를 못 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A, B, C는 금방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fx를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잡을 수 있냐? 점근선이 x는 1이기 때문에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고요.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2여야 되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고요.
당연히 B의 위치를 못 구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점을 줌으로써 B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를 넣고 2를 넣으면은 뭐야? 그냥 B네. 그냥 B-2는 3이 나와야 하므로 B는 5라고 그냥 구하실 수 있겠고요. 됐나요? 그럼 이 다음 해석이 문제였어. 이 다음 해석은 뭐냐면은 자, 역함수가 어디랑 만나는 거? X, Y는 X. X축이라면 그냥 X축. X 얘를 그냥 X 절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행동 따위는 약간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원래 하다 보면 역함수라는 말 자체가 y는 x 대칭이란 말이에요. 원래 함수란. 그렇다면 이 말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원래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됐니?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식에서 y축과 만나려면 아까 했잖아요. x에도 얼마 넣어요? x에도 얼마 넣어? y축과 만나려면 x에 0 넣어야죠. x에 0을 대입하시면 얼마야? 잘 여기서 마지막 한 번만 다시 대답하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7 맞죠? y는 마이너스 7이죠. 근데 내가 말고 싶은 x 절편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보내면 돼요? 그냥 x는 마이너스 7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역함수를 가지고 구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유리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형 4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것 같아요. 않으려고 할 때 더 어렵지 않네요. 원래는 유형 4개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고 잠깐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할 시간이 있을 때 개형이 판단할 텐데 지금은 x 앞에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안쪽과 이 바깥쪽만 보시면 일단은 무리함수라는 거는 시작되는 점이 중요한데요. 점이 지금 보시면 점을 주신 것 같아. 마이너스 3,1이라고 이 y 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C값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그랬지만 이쪽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A 값은 아직 모르겠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서 A 값은 뭘 가지고 잡느냐 그래서 또 지나는 점이 있네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0이 보이므로 마이너스 2,0을 넣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잡힐 것 같아요. 맞죠? 맞나? 그럼 A 값까지 잡은 상황에서 이거의 역함수와 또 역함수 에이 또 역함수 찾고 있는 학생이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거의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교점 자체가 항상 어디 위에서 만들어지는가 중요한 거예요.
y는 x 위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의 역함수가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뭐 해주시면 되냐? 이 함수랑 만난다. 는을 놓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x값이 두 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x값이 두 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살며시 보조선을 그려서도 위치를 보시면 x나 y값이 둘 다 무슨 값이다? 음수값이다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밖에 안 나는 관계로 는이니까 1을 넘겨서 x 마이너스 1이겠고요. 양쪽을 제곱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게 좋네. 그럼 또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 x는 근해 공식 틀리지 마세요. 나는 어제 틀렸지만 어제 12시에 문제 풀다가 안 풀려가지고 뭐 왜 틀렸지 했는데 근해 공식을 보시면 짝수 공식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대입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플러스 8이 돼서, 그럼 여기서 모든 값을 취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두 가지 값 2에 3 플러스 루트 17이 있고 2에 3 마이너스 루트 17이 있는데 음수값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고요. 이게 x값이면서 동시에 y값이기도 하겠습니다. y는 x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값에다 몇 배? 2배 해주시면 xy 좌표를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3 마이너스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죠. (18번은) 조금 함수, 여러분들이 유리무리보다는 솔직히 함수 집합 명제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함수라고 말을 하면은 솔직히 뭐가 나와도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면 모든 게 고등학교 내내 하는 게 함수였고 이게 너무 영역이 넓다는 거예요.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어. 집합이요? 집합은 몰라도 다 집합이에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 내도 집합이야. 막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영역 제한이 없어서. 유리무리는 낼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집합이나 명제, 함수는 좀 잘해. 지금 18번은 원래 1학기 문제가 아닌가. 근데 지금 나와도 아무 말 못한다고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2학년 때 1학년 거 나왔다고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2학년 때도 충분히 뭐 산수의 기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뭐 못해요.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하셔야지 고생을 안 하실 거다. 겁낼 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 P가 문제를 보시면 P에서 출발하여서 쭉쭉쭉 한 바퀴를 돌 겁니다. 쭉쭉쭉 한 바퀴를 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P의 제곱이라는 거를 fx 관련된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다. 그러면 그 x라는 거는 얘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세분류로 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인데, 어떤 분류냐면 이 길이가 모두 1인 상황입니다. 모두 1인 상황이에요. 1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x가 0 이상에서 뭐 1이 되든가 안 되든가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요 정도까지, 즉 b가 c로 가는 도중이에요. 도중이라면 그 거리가 그냥 x라고요. 그냥 그 거리 자체가, 이게 지금 x예요. 요게 지금 움직인 거리가 x라는 거예요. 이해하니? x야. 그럼 bq의 제곱은 그냥 여기가 그냥 x 제곱이 되겠어.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을 넘어서 2로 여기는 뭐냐? C를 찍고 C와 D 사이에 어떤 P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P점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다면 여기서는 삼각형을 그리셔서 자 여기서부터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X는 뭐냐면 B, C, P의 길이가 X인 거예요. B, C, P가 X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B, C는 당연히 1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뭘로 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X-1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이게 길이가 X라고요. 이 빨간색이 X라고.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만 표현하시면 당연히 BP의 제곱은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하시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1이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X가 D를 찍고 A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D를 찍고 A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P가 한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똑같은 수직수사 내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보신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요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요 길이는 1이에요. 요 길이는 1이 거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입니다. X. 그럼 나는 이 BP의 제곱을 표현하려면 여기만 표시하면 돼. 여기만. 여기. 근데 여기는 한 번에 표시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 요 길이 자체만 보시면 요 길이 자체만 보시면 얘가 X라고요. BC, CD, DP 이 이동거리가 X고 얘는 정확하게 1, 얘는 정확하게 1이기 때문에 DP 길이는 우리가 X-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X-2예요. 따라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그러면은 여기도 X-2라고 여기 길이 표현 여기가 X-2라고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암산을 안 해도 돼요. 중학생들 누차만 그냥 Y라고 놓고 근데 중요한 건 Y랑 X-2가 얼마나 더하면 1이잖아. 이렇게 놓고 Y 쪽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Y는 3-X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표현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그냥 피타고라스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고 3-x니까 여기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이제 가천고 맨 마지막 문제로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겁을 먹거나 해결을 못했을 이유는 괜히 절대값에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우스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 절대값과 가우스를 잡으면 남들보다 앞섰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됐나? 아무튼 함수 파트에 또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절대값 함수가 정리가 안 되신 학생은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방법이 없으면 선생님 찾아오시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는 그렸냐면 이 함수 있죠,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하나는 아니에요. 절대값을 그냥 기호로서 풀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x에만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 모양에 대해서 기억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타입은 x 안에 양수, 루트 바깥쪽에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x에만 절대값을 취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 함수는 이 함수의 y축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치 콧봉오리처럼 y축 대칭이라는 명칭을 기억하셔야겠고요. 이렇게까지 그렸을 때 그럼 이 함수랑 비교해보면 x 대신 x 플러스 1을 썼기 때문에 평행 이동이 취해진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에요. 뭐 절대값 함수 영상은 저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많이 촬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따로 찾아오시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x축으로 1만큼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마이너스 1만큼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도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해석은 이 직선하고의 관계성인데, 이 직선,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y절 표현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슬쩍슬쩍 그려보면서 교점이 2개 탄생해야 된다고요. 교점 2개죠. 그렇다면 m이 양수다라고 한번 해봐서, 기울기 양수다,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어떤 식으로 그려도 교점이 2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음수 쪽에서 한번 슬쩍 한번 어떻게 그려보겠냐 했더니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통과하는 형태 하나 있으면 교점이 정확하게 2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리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에 또 다른 교점이 나오는 형태가 있죠. 뭐냐? 여기에 접하는 형태. 조금만 더 수술을 저보다 그림을 아무튼 여기 교점 하나, 여기서 점 하나. 됐나요? 만약에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교점 3개짜리 범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교점 3개짜리 범위는 얘와 얘 사이에서 교점이 3개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그래프를 조금만 크게 그려서 더 크게 그려가지고 여기 조금 그런 그림 그리는 것도 여기 3개 나올 거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여기 V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m값, 이 노란색의 m값은 이 마이너스 2점과 이 마이너스 1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1만큼 전진하고 2만큼 내려갔어요. 전진하고 내려갔다고 그냥 m이 마이너스 2라는 값 하나가 구해지겠고요. 자,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근데 좀 알아야겠네. 지금 보시면 이 직선 상황하고 이 직선 상황이 직선 C까지 알아주셔야지 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 크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뭐 있니? 한 5, 10, 0 여기다 넣어보시면 중요한 건 절대값을 풀고 싶다는 거야. 절대값을 푸는 요령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준점보다 큰 값을 넣어서 그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풀리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린다는 것밖에 없어요. 0을 넣으면 이 안에가 양수죠? 그래서 이때 식은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이 루트 x 플러스 C이고 이때의 식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을 넣으면 이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풀린다는 것 뿐입니다.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고요. 얘랑 접하는 거니까 이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mx 마이너스 2라는 식과 연립을 하시고 판별식 0을 볼 거예요. 그렇다면 연립을 그냥 진행을 하신다면 제곱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이고 연립이니까 마이너스 4x가 4x가 되니까 4로 묶어서 m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플러스 4 되고요. 판별식 D는 짝수 공식 써서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4의 m-1의 제곱 빼기 ac니까 8m 제곱은 0이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4를 나누면 여기가 2가 돼서 풀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제곱은 0이고 그래서 m제곱과 마이너스 2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은 0이 될 테고 다시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여기에서 m값은 근의 공식을 쓰셔야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쓰신다면 짝수니까 분모에는 A가 되겠죠. 근의 공식 모르시면 지금 빨리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냥 A가 내려오는 거겠고 짝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M값이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는데 그 중에서 M값이 음수인 걸 모르겠습니다. 짜증낼 필요는 없고 100점을 맞기 위한 마지막 문제 난이도는 이 정도예요. 그냥 솔직히 이걸 가지고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M은 그래도 멘탈을 조금만 더 상향시키길 바라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5가 되시겠고 하나 다시 하시면 똑같은 그래프 형태에서 세 점이 만날 때 세 점이란 얘기가 있을 때 m값의 범위까지 한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제발 기울기 뭐가 작니? 뭐가 더 작니란 얘기를 하면은 왜 자꾸 노란색이 더 작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음수 기울기란 말이야. 작은 거는 음수 쪽에서는 더 급하게 더 서 있는 쪽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작은 거는 혹시나 번외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해결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